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김대중 칼럼을 읽고 물론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약간의 서운한 감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의원 10% 줄이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늦었죠. 지금 선거구 조정 일부 꼭 필요한 선거구 조정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4개월 남은 지금 시점에서 국회의원 숫자 10% 줄인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 이분 늦잠 자는 것 같아요. 김대중 칼럼을 쓰시는 이분은 제가 참 논설위원 중에서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유근일 분하고 유균일 씨하고 이분하고는. 그래서 그러나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써놓은 걸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22대 총선을 4개월 앞둔 현 시점에 여러 매체에 등장하는 여론조사상의 수치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국민의힘이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이재명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윤 정부와 국힘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어떤 획기적인 방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주변대로 상황에 무반응이고 당은 당대로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무기력해 보일 뿐이다. 오히려 대통령의 잦은 외국 방문과 부인 문제, 인사의 난맥 등 악재만 유발하고 있다. 기자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이긴 정당은 본 기억이 없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무엇인가 상황을 역전시킬 비장의 무기라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얘기에서 아마 이제 이호 안건에서 국회의원 10% 감축 여러 개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이걸 들고 나오면 안 되죠. 좀 일찍 이분이 좀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운동을 하고 있는 장기표 선생이라든가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변호사께서 내건 여러 가지 공약 내지는 광고를 빌어서 하는 얘기 같은 게 좀 덧붙여서 영향력 있는 이런 분들이 미리서 이걸 같이 내지는 리더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거의 이렇게 상황이 고차가 되는 시점에서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나 인물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심화돼 국회의원의 권력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국회 비대증 해소는 비단 보수 우파들만의 희망사항이 아니다. 좌파들도 국회의 비대증에는 우려를 갖고 있으며 특히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정권의 향배를 가름할 중도 세력에게 크게 어필하는 주제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믿으셨으면 진작 좀 얘기를 하셔야지. 만약 국민의힘이 혁신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스스로 국회 개선의 길에 나선다면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전세를 뒤집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가 정치 집단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줄이고 소규모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당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중간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또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검토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영향력이 있는 이 김대중 논설위원이 이러한 글을 써주는 게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숫자 10% 줄인 건 늦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건 언제라도 한 달 남기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21대에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방송에 올렸지만은 보수 쪽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정말로 열심히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내지는 어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감탄하고 존중할 만한 의견들을 꾸준하게 내놓으신 분들이 지금 장기표 선생이 하고 있는 뭐 특권 폐지당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터치를 하고 약간의 뭐 냉소적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가장 근본인데 그게. 지금 우리 김대중 선생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력, 그걸 갖다가 적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죠. 그 적시하는 시점도 좀 빨랐어야 되고.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뭐 우리 선생님처럼 영향력 있는 분들이 좀 앞장서서 저는 뭐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이기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이런 건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민주당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한 당에서 전부 300명이 되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여간 여러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배출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사람들이 선출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점검할 수 있는 바로 지표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본인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가 그걸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게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너무 도가 지나친 그러한 특권들을 갖다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그리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아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아마 3월, 4월부터인가 주장을 했을 텐데 장기표 선생이 그런 걸 지금까지 돌아보지 않고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시각을 이쪽으로 둬서 감사한데 여기 조선일보에 칼럼 하나 올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22대 국회의원들 당선되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그 회계 안에 특권을 버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 언론인들, 정치인들, 뭐 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래 편개쳐 놓고 있다가 이제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반대되는 법률안을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이 통과시킨 국회가 21대 국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김대중 선생 같은 분들이 이 21대 국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지.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해왔던 어떤 여러분들의 국회 경력을 갖다가 일신시키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권 폐지를 이번에 공략하고 넘어가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정말로 새로운 기운, 새로운 지평, 이걸 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은 갖고 있다. 얼마나 좋냐. 지금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멋있는 걸 같이 결정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나온다면 다시 선택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김대중 선생께서. 그리고 지금 우파의 어떤 우파뿐만 아니고 좌파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눠가지고 네 편 내 편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 절단내려고 있지 말고 좀 상호 협조해가지고 같이 머리를 써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안 보고 있습니까? 국력이 한 군데로 모아지지 않으면은 이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그러한 경계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이라도 그 저 어린 친구가 뭐 무기라도 들고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나마 이스라엘은 애국에 나가 있던 학생들이 유학을 포기하고 들어와서 지금 죽어가면서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나라 그럴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좀 안정된 대로 내려가려고 저 세종 특별시로 국회의사당 옮기려고 꼼수 쓰고 있는 이 사람들. 자기가 대통령 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각 책임자로 전환시켜갖고 뒤에서 권력 꾸준하게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몰입애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북이 내려온다면 내년에도 트럼프가 돼가지고 저 약간 좀 이상하게 항상 생각하는 저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 돼가지고 미국이라도 당장 철수시켜버리면
이런 걸 좀 같이 걱정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으로 나눠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정말로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의지 표명을 할 수 있는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이걸 딱 깔아놓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 내지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국회의원 폐지를 의결을 하고 22도로 넘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인들, 정치인들, 그러니까 언론하고 정치 언론하고 뒤에서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 언론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런 국난의 지경에 있을 때 나서서 올바른 얘기를 해줘야지. 뒤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뭐 어떤 다 정해지면은 뭐 더운 밥이나 한 그릇씩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앉아있으면서 언론하고 하지 말고 나라가 이러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정말로 올바른 충고를 해줘야지. 그래야 언론 대접을, 그러면서 언론 대접을 받아야지. 정말 어려울 때는 뒷전에 가만히 있다가 혹시 뭐 이 젊은 친구들한테 채일까 봐서 정말로 이중한 상황입니다. 이건 뭐 지금 누구든지 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김대중 선생의 칼럼을 갖다가 참 유의미하게 한 번씩 숙고히 하셔가지고 올바른 결정들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약간은 그 현상하고 좀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정확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치를 혁신하는 그리고 정치인들이 앞으로 애국하고 애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터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22대 국회에서 정말로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면책 특권이라든가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회의사당을 갖다가 난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꼭 다시 재현될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영향력 있는 언론인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정치 지망생들 중에서 좀 선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멋있는 새로운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 바람을 일으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배웅입니다.